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아쉽다는 겁니다. 인상을 주장한 쪽도 동결을 주장한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결과 정확히 어떻게 나온 건지, 그리고 왜 다들 이렇게 불만인지 그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오늘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 과정부터 짚어볼게요.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7,700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320원보다 380원 비율로는 3.7% 오른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나오기까지의 협상 과정도 꽤 치열했는데요. 노동계는 처음에 올해보다 16.3% 인상된 12,00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반대로 경영계는 1320원 동결을 주장하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두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힌 끝에 그 중간 어딘가에서 17,700원이라는 숫자로 타협이 이뤄진 셈입니다. 참고로 최근 몇 년간 인상률을 보면 2023년 5.0%에서 2024년 2.5%, 2025년 1.7%로 계속 낮아지다가 올해 2.9%에 이어 이번에 3.7%로 다시 오르며 3년 만에 3%대로 복귀했습니다. 먼저 노동계 반응부터 볼게요. 민주노총은 이번 인상폭이 실질임금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적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문제였는데요. 이번 심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이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제가 명시됐는데도 결국 부결됐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도 이런 노동자들을 제도 밖에 방치한 채 액수만 다투는 방식은 지속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익위원을 향한 책임론도 제기했는데요. 공익위원들이 시종일관 경제계 입장을 대변해왔다며 내년도 공익위원 선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노동 존중과 소득주도 성장을 약속했지만 정작 최저임금 심의 국면에서는 침묵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약속이 공허한 구호에 그칠 거라는 겁니다. 이번엔 경영계 쪽을 보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는 나란히 논평을 내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경총은 특히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을 정도로 현장 수용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란 숙박업이나 음식업처럼 지불,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논의인데 이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한경협 역시 이번 인상률이 지난해 2.9%를 웃돌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환율과 고물가 내수 회복, 지연까지 겹쳐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는 건 물론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주요 상권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법정 시급이 오르면 최저임금을 받던 신입 직원뿐 아니라 기존에 그보다 높은 시급을 받던 숙련 직원의 임금까지 도미노처럼 함께 올려야 하는 현실적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이미 여의도나 마포 같은 핵심 상권에서는 아르바이트, 실질 시급이 13,000원에서 15,000원 선에 형성돼 있는데 여기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매장 임차료,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정작 제품 판매가는 쉽게 올리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반론도 나왔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자영업 어려움의 진짜 원인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와 플랫폼 수수료라는 반박을 내놓으며 온라인상에서 책임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냉정하게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시급 10,000원을 넘었지만 실질 구매력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른바 빅맥 지수로 살펴본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1시간 일해도 햄버거, 단품 2개조차 사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일본이 2.2개, 미국과 영국이 2.5개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낮은 겁니다. 즉 시급 10,000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넘었지만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구매력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논리로 자주 내세우는 게 낮은 노동 생산성인데 이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와 OECD의 국제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구매력 평가 기준 57.5달러 수준으로 OECD 37개국 가운데 30위권 안팎에 머뭅니다.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서유럽 선진국과도 격차가 큽니다. 그런데 이 평균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산업별로 쪼개보면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생산성은 세계 6위권에 달하고 연평균 생산성 성장률도 2.5%로 지칠 평균 0.6%를 크게 웃돕니다. 문제는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전체 평균을 끌어내리고 있는 건데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진짜 이유가 노동자, 개개인의 생산성 문제라기보다는 서비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절충안입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회복에 부족하다고 보고 경영계는 현장 부담이 여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이면에는 단순히 숫자를 올리고 내리는 문제를 넘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이나 임대료 플랫폼 수수료 같은 구조적 비용 문제, 그리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공백처럼 훨씬 근본적인 과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반복되지 않으려면 객관적 지표와 현장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는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이 논쟁을 풀어갈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런 갈등 구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매년 여름이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에서 시작해 몇 차례의 수정안을 주고받다가 결국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겨가며 극적으로 타협에 이르는 패턴이 반복돼 왔는데요. 이렇게 매년 소모적인 힘겨루기가 이어지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 방식 자체를 좀 더 예측 가능하고 객관적인 지표에 기반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생산성 지표를 결합한 자동 조정 공식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이 역시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결정이 청년층 아르바이트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짚어볼 만합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 바로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인데요.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 채용 자체를 줄이거나 기존 근무 시간을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로 대응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시기마다 이런 형태의 고용 조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돼 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런 우려가 매번 과장돼 왔다며 오히려 최저임금이 낮게 유지될수록 청년들이 생계를 위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뛰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두고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자영업 현실을 고려하면 이 정도도 부담스럽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관련 후속 소식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소식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